오늘도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조용하게 걸리는 한 문장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요즘 나는 누구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나이가 되니까요. 뭔가를 새로 이룬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평생 남 눈치 보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왜냐면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읽게 된 책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였는데요. 책을 읽으며 마음에 꽂힌 문장이 있었어요.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마치 오래 묵혀두던 무거운 돌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불안했구나. 그제야 이유를 찾았죠. 오늘은 이 책에서 받은 울림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살아오며 느낀 감정들을 섞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는 것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나이를 먹었다고 자동으로 단단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쉽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건강도 관계도 경제도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말이 들어와도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힐 때가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우리 세대가 왜 그렇게 남의 말에 민감한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교를 기준으로 자랐잖아요. 누구는 공부를 잘했는지, 누구는 결혼이 빠른지, 누구 자식이 대학을 잘 갔는지, 집 평수는 몇인지, 늘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문화에서 평생을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내 기준은 자라지 못한 채 남의 기준만 지나치게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하고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설렘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던 일. 혹은 그건 이제 늦었지 않냐는 말에 그동안 쌓았던 작은 용기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그런데 그게 다 타인의 기준일 뿐이에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산다. 이 말 참 아프죠. 근데 묘하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람이 부는 날 길가에 같은 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고 해요. 한 나무는 뿌리가 약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다른 나무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바람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뿌리는 내 기준이죠. 바람을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릴 수는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삶의 기준이에요. 저는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참 오래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세대는 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는 시대를 겪어온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기준처럼 따라붙었고, 조금 지나니 이제는 자기 개발의 시대다. 일도, 취미도, 관계도 다양해야 한다고 하고, 요즘 세대는 또 다르게 말하죠. 일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비혼도 하나의 선택이다. 기준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다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면서 제 마음은 늘 어딘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뉴스를 볼 때, 주변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친구들 모임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쓰이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졌던 순간들. 근데 돌이켜보면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트 계산대에서 제 앞에 서 있던 분이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직원에게 계속 미안해하며 헤매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건 잘 모른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기다리던 한 젊은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건 저희도 몰라요. 요즘 계속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저도 어제 처음 배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세대가 달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모두가 모르는 것. 그걸 왜 우리는 내 탓으로만 돌렸을까요? 우리 세대는 변하는 기준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간들을 몸으로 겪어온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모르고 서로를 자꾸 단단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철학적 시선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다.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문장은 바람 부는 날 나무가 흔들리는 건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말과 비슷해요.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뿌리를 조금 더 깊게 내린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나무가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죠. 우리 세대도 그래요. 흔들렸던 시간들이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흔들림이 우리 기준을 만들 밑거름이었어요. 시대도 기준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고 싶은 일을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인생의 완성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든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 우리 세대가 젊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말이 이제는 당연한 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기준을 바꿨는데 우리는 예전 기준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놓는 게 이제야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조용히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도 과거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준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문장은 처음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였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평생 기준을 찾는 삶을 살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정답을 찾고, 직장에서는 평가 기준을 찾고, 가정에서는 역할 기준을 찾고,
사회에서는 성공 기준을 찾으며 살았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 내 기준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막막하고 낯선 게 당연하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기준을 세우도록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커튼을 열고 날씨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하루를 살고 싶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작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어요.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감정은 무엇인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 질문이 하루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씩 바꿔놓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다. 결정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가 정했다는 감각이 삶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죠. 우리 세대는 특히 내 선택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개인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생계를 챙겨야 했고, 안정이 가장 큰 가치였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보다 견디고 버티고 맞추는 일이 더 많았죠. 그런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니 이제는 삶의 후반부가 되었는데 문득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이 생겨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질문이 이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늦은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선명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세대는 남은 시간을 남들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와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니까요. 기준을 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불편함을 살피는 거예요. 기준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돼요. 저는 어느 날 지인과의 약속이 끝난 뒤 유난히 지쳐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말투도 서로 맞지 않고 만나고 나면 늘 마음이 무거웠던 관계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 관계에서 늘 나만 맞추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멀어지기,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예의보다 진심을 기준으로 관계 선택하기. 이 기준을 세운 뒤 제 일상에서 허무하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기준은 큰 목표보다 평소에 느끼는 작은 불편함, 작은 울림에서 만들어진다고. 기준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불편하면 불편한 이유가 있는 거고, 편안하면 편안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감정보다 의무를 우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기준을 세울 때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에요. 기준 없이 사는 건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도시를 걷는 것과 비슷해요. 가다가 불안해지면 자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여기가 맞나요? 묻게 되죠. 근데 내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길이 조금 막혀 있어도 돌아가면 돼요.
보행자가 많아도 한숨 쉬고 기다리면 돼요. 남이 뭐라 해도 내 기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삶이 흔들릴 때 다시 방향을 잡게 해주는 조용한 나침반, 기준을 세운다는 말이 왠지 거창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무슨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고, 삶 전체를 뒤흔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기준을 세운다는 건 삶을 바꿀 만한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을 조용히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요.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힘은 자기 보호의 힘이에요. 살면서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지고 살았죠. 가족을 챙기고 일터를 챙기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감정도 뒤로 밀어놓고 내 욕구도 눌러놓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세대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게 됐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괜히 미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준을 세우는 순간 놀랍게도 한 가지 힘이 생겨요. 바로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갖는 순간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단단해지는 건 성격 때문도 아니고 능력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사실은 기준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갑자기 마음 한켠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이 없어서 흔들린 거였구나.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결정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 자기 결정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싫은 것은 거절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키는 힘. 이 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 기준을 이제야 늦게 배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삶의 후반부는 앞으로의 시간보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기니까요. 저는 예전에 정말 별것 아닌 부탁도 거절을 잘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 일정에 맞추고 내 시간이 없어도 괜찮다며 넘겼죠. 근데 어느 날 친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넌 항상 남을 먼저 챙기는데 그게 내 기준이야? 아니면 그냥 습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지키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작은 기준 하나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나를 지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작은 기준 하나가 삶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기준은 이렇게 작은 선택의 힘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큰 선택을 할 때는 늘 눈치 보고 세상 기준에 따라왔어요. 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큰 선택보다 작은 선택이 달라져요. 이 말에 상처받지 않기,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을 더 챙기기, 무리해서 맞추지 않기,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를 지키는 힘이 돼요. 우리 세대는
이 힘을 너무 늦게 받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나이예요. 기준 없이 사는 삶은 호수가 잔잔할 때만 평온해요. 하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결이 금방 흐트러지죠.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삶은 수면은 흔들릴 수 있어도 물속 깊은 곳의 흐름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호수 같아요. 바람은 늘 불어요. 하지만 깊은 물결은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삶도 그래요. 겉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마음의 깊은 곳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젊을 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고, 가정, 일, 경제, 인내가 무엇보다 컸고, 기준을 만들 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금부터 세울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우리 세대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기준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삶의 후반부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자기 보호 장치예요. 살아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준을 세운다는 건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이상 뒤로 밀어놓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이에요. 우리 세대는 늘 뒤를 먼저 챙기며 살았죠. 가족, 타인의 감정, 주어진 역할. 내 마음은 항상 제일 나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나를 가장 많이 지치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들을 먼저 챙긴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항상 희생한다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돌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흔들린다고 말해요. 남을 먼저 돌보느라 정작 나는 비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나를 먼저 챙기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가 달라져요. 저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결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정부터 먼저 정하자. 이 작은 기준 하나가 삶 전체의 리듬을 바꿨죠. 예전에는 누구와 약속을 잡아도 상대방 시간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작은 기준을 세운 뒤에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시간은 조용히 피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선택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줬고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우리 세대는 한 번도 내가 먼저라는 기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게 처음엔 조금 낯설고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천천히 넘어가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삶이 새롭게 시작돼요. 남은 인생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관계에서도 기준은 큰 변화를 만들어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싸움을 만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저 기준을 하나 세우는 거죠. 내가 힘든 말은 넘어가지 않는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우선으로 둔다.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둔다. 이 기준들을 세우고 나니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질이 좋아졌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더라도 대화할 때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만남이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 편안함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결국 내 기준은 내가 나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세상 기준은 끝없이 바뀌고 타인의 기대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의 약속이에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선택인지,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인지, 그 기준만 지키면 삶이 놀랍도록 단단해져요. 철학에서는 삶의 태도는 기준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야 이해가 돼요. 기준은 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달이라는 걸요. 우리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 이건 이 나이에 와보니 더 크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책을 읽으며 철학자의 말에서 위로받았던 것도 결국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이제부터가 진짜 나답게 사는 시간이에요. 남의 기대를 벗어도 되고, 남의 기준을 내려놓아도 되고, 내 마음을 우선해도 됩니다. 삶의 후반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떠오르는 문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기준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나답게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조용히 용기 얻고 서로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속도대로 편안한 하루가 되길 바래요.